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약사들 사이에서 한국이 최고다 라는 말이 퍼지면서 완전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미국과 비교가 안 된다 며 입을 모았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며 강하게 반발했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점점 조용해지더니 결국 우리도 한국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단 한 달 만에 한국을 향한 미국인들의 시선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한국으로 이민 가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미국을 압도했다는 그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약국을 개업하기로 결정했어요. 저와 제 친구 릴리아는 오랫동안 약사로 일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가게를 직접 운영해 보기로 했어요. 정말 큰 도전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가게를 열고 나면 여행은커녕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을 거란 사실이었어요. 릴리안, 우리 개업하기 전에 여행 한번 다녀올까? 제가 제안을 하자 릴리안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개업하고 나면 바빠서 꿈도 못 꿀 테니까. 우리는 곧장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아시아 여러 나라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인도,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4나라를 여행할 예정이었어요. 릴리안이 지도를 보며 말했어요. 한국, 거긴 그냥 작은 나라 아니야? 솔직히 잘 몰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뭐, 그냥 가볍게 들렀다가 오면 되겠지. 우리의 진짜 목표는 인도와 중국이었어요. 인도의 활기찬 거리, 중국의 거대한 도시들. 그리고 마지막엔 일본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죠. 한국은 그냥 잠시 들러보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드디어 여행을 떠나는 날이 됐어요. 공항에서 캐리어를 끌며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와, 드디어 떠난다. 진짜 실감난다. 우리가 이렇게 긴 여행을 가게 될 줄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꿈에 그리던 여행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도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공항은 크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내로 나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거리를 걸으며 우와, 진짜 다채롭다 라고 말했지만 곧 당황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노골적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돈 좀 주세요. 이거 사세요. 릴리안이 불안한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아르벨, 우리 괜찮은 거 맞지? 저도 사실 긴장됐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그냥 관심이 많나 보지.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택시비가 왜 이리 비싸? 릴리안이 당황한 표정으로 기사님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기사님은 영어를 거의 못했고 요금도 정해진 게 없었어요. 계속 흥정을 해야 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려워졌어요. 식당에 가도 메뉴판에는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바가지를 씌우려는 곳이 많았어요. 하지만 최악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인도의 길거리 음식은 유명했어요. 우리는 여행 왔으니까 현지 음식을 먹어봐야지 라며 길거리 음식점을 찾았어요. 와, 향신료 냄새가 엄청 강하다. 이거 먹어볼래? 우리는 신나게 먹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 배가 뒤틀리듯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르벨, 나 너무 아파. 릴리안이 식은땀을 흘리며 힘겹게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급히 약국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거 뭔 약이지? 약국에 있는 약들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브랜드들이었어요. 성분표는 있었지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약사가 추천해준 약도 신뢰가 안 갔어요. 릴리안이 속삭였어요. 우리 약사잖아.
그냥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확인하자. 결국 우리는 약을 반으로 쪼개어 조금씩 먹으며 몸 상태를 확인해야 했어요. 약을 직접 실험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약사인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심각한 후회를 했어요. 릴리안, 우리 실수한 거 아니야? 그냥 한국만 갈걸. 하지만 아직 여행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도를 떠나 중국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몰랐어요.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혼란과 고난이 한국에서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비행기가 중국 상공을 날고 있을 때 저와 릴리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제발 이번엔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릴리안이 피곤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인도에서 고생을 너무 심하게 했거든요. 길거리에서 배탈이 나고 약국에서 믿을 수 없는 약을 사야 했던 그 악몽 같은 날들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공항을 나서자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길거리는 인도보다는 정리된 느낌이었고 공기가 조금 흐렸지만 사람들이 차분해 보였어요.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겠어. 저는 살짝 기대를 해봤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사라졌어요.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은 영어를 거의 못했지만 다행히 우리가 예약한 호텔 주소를 보여주니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몇 분 지나지도 않아 택시가 멈췄어요. 왜 멈췄지? 릴리안이 창밖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사님은 뒤를 돌아보더니 손가락을 펴 보였어요. 백이안. 저와 릴리안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 아직 호텔 도착도 안 했잖아요.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 말했어요. 하지만 기사님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했어요. 백이안. 빨리. 릴리안이 휴대폰으로 지도를 확인하더니 소리쳤어요. 우리 호텔까지 아직 한참 남았어. 이거 사기야. 저는 황당했어요. 인도에서는 흥정을 해야 하는 택시들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중국에서는 아예 반쯤 가다가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릴게요. 저희는 결국 짐을 챙겨서 길 한복판에서 내려야 했어요. 그리고 남은 거리는 걸어서 가야 했죠. 중국 여행 시작부터 불안했어요. 며칠 후 저희는 아직도 인도에서 생긴 배탈이 다 낫지 않아서 약국을 찾기로 했어요. 한국 가기 전에 몸 상태를 완전히 회복해야 했거든요. 약국에 들어가자 진열대에는 다양한 약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눈에 봐도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들이었어요. 이거 너무 낯선데? 릴리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아는 글로벌 브랜드 약이 거의 없네. 저도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약사에게 다가가서 배탈약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약사는 우리가 말한 걸 듣더니 손을 내저으며 웃었어요. 이거 말고 이거 먹어요. 중국 약이에요. 더 좋아요. 그가 권한 약은 알록달록한 포장에 중국어로만 쓰여 있었어요. 성분도 뭔가 복잡했어요. 아니요. 저희는 이 성분이 들어간 걸 찾고 있어요. 릴리안이 휴대폰으로 검색한 약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약사는 표정을 싹 바꾸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거? 안 좋아요. 이거 사요. 그는 아예 강한 향이 나는 중국 전통 약을 꺼내서 권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약사가 이렇게 강하게 특정 제품을 추천하다니. 이건 우리가 아는 약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릴리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장사하려는 거 아니야? 저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인도에서는 약을 믿을 수 없어서 문제였는데 중국에서는 약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결국 겨우겨우 원하던 약을 찾아서 구매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약국을 나오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여기서 아팠으면 큰일 날 뻔했어. 릴리안이 중얼거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다르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도 별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지쳐 있었어요. 릴리안, 우리 한국에선 뭘 해야 할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오자. 한국도 그렇게 대단한 나라 같지는 않아. 인터넷에서 봤는데 최저임금도 낮고 비좁은 집에 산다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렇게까지 기대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본 가기 전에 잠깐 들르는 나라 정도?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지만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히게 됐어요. 비행기가 중국 공항에 착륙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을 바라봤어요. 공기가 흐릿하고 뿌옇게 보였어요. 릴리안, 우리 인도보다 낫긴 하겠지? 제가 가방을 정리하며 물었어요. 릴리안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제발 좀 나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기대는 안 되지만 우리 둘 다 인도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배탈이 나서 고생했고 약국에서 약도 못 믿었어요. 중국에서는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공기의 무거움이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기가 좀 이상한데? 제가 말하자 릴리안이 휴대폰을 꺼내 대기질을 검색했어요. 어휴, 공기 오염 심각하대. 오늘은 마스크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는 급히 가방에서 마스크를 꺼내 썼어요. 이제 숙소로 가야 했어요. 택시를 타려고 줄을 섰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택시들이 줄줄이 서 있는데도 기사님들이 우리를 보고도 안 태우려고 했어요. 뭐야? 왜 아무도 안 태워주지? 릴리안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마침 한 택시가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가요? 저희는 호텔 이름을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200위안. 저와 릴리안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니, 미터기 안 쓰고 그냥 부르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릴리안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도 안 돼. 원래 요금보다 2배는 비싸. 다른 택시 잡자. 저희는 다른 택시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또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여기선 다 이렇게 하는 건가 봐. 릴리안이 짜증이 난 듯 말했어요. 결국 저희는 여러 번 흥정을 한 끝에 겨우 정상 가격에 가까운 요금을 내고 택시를 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벌써부터 기분이 나빠졌어요. 호텔은 깔끔했어요. 하지만 거리로 나가자 느낌이 달라졌어요. 도시 전체가 회색빛이었어요. 건물도 회색, 하늘도 회색. 거리는 깨끗했지만 뭔가 삭막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도 무표정했어요. 여기 뭔가 차갑지 않아? 제가 속삭였어요. 릴리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긴 하는데 친절한 느낌이 아니야. 길을 걷다가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음료수를 사려고 계산대에 갔는데 점원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더니 퉁명스럽게 말을 했어요. 이거 12안. 저는 지갑을 꺼내 돈을 내면서 가볍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점원은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을 받아서 계산하고 물건을 밀어줬어요. 이거 뭔가 기분 이상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릴리안이 작게 속삭였어요. 그냥 그런 문화인가 봐. 며칠 후, 우리는 아직도 인도에서 걸렸던 배탈이 다 낫지 않아서 약국을 찾았어요. 약국에 들어가자 진열대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약들로 가득했어요. 이거 다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릴리안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미국에서 흔히 보던 약들은 거의 없네. 우리는 약사에게 다가가서 배탈약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약사는 우리가 원하는 약을 듣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거 말고 이게 더 좋아요. 중국 약이에요. 전통 있는 제품이에요. 그가 권한 약은 알록달록한 포장에 중국어로만 적혀 있었어요. 아니요. 저희는 이 성분이 들어간 걸 원해요. 릴리안이 휴대폰으로 검색한 약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약사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거? 안 좋아요. 이거 사세요. 그는 한약 같은 걸 꺼내 들었어요. 강한 향이 코를 찔렀어요. 이거 효과 최고예요. 이거 사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약사가 특정 제품을 강하게 추천하는 게 이상했어요. 릴리안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그냥 자기네 나라 제품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는 원하는 약을 겨우 찾아서 샀어요. 하지만 약국을 나오면서 서로 얼굴을 찡그렸어요. 여기서 아팠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릴리안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다르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도 별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릴리안, 한국 가면 뭐 할 거야?
솔직히 기대 안 돼. 그냥 인도나 중국이랑 비슷할 것 같아.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국은 집도 작고 물가도 비싸다던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지만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비행기가 한국 공항에 착륙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살짝 긴장했어요. 사실 기대가 크진 않았어요. 인도와 중국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릴리안, 이번엔 제발 좀 편했으면 좋겠다. 제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릴리안은 길게 하품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그냥 무난하게 지내다가 일본으로 가자. 비행기에서 내리고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사람들이 조용하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안내판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릴리안이 팔꿈치로 저를 쿡 찌르며 말했어요. 야, 봐봐. 공항이 엄청 현대적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뭐랄까, 진짜 체계적인 느낌인데? 우리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뒤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공기가 맑았어요. 와, 하늘 봐. 릴리안이 감탄하며 하늘을 가리켰어요. 중국에서 회색빛 하늘만 보다가 이렇게 푸른 하늘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서울은 대도시인데도 공기가 깨끗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냥 공항만 깨끗한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택시를 타려다가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기차가 있다는 것. 기차 타고 가자. 싸고 빠르대. 릴리안이 정보를 검색하고 말했어요.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어요.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사는데 기계에 영어 옵션이 있어서 한 번에 해결됐어요. 와, 이거 생각보다 쉽다. 제가 감탄하며 카드를 찍었어요. 기차를 타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다 조용해. 릴리안이 속삭였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인도에서는 차들이 경적을 마구 울렸고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들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깨끗함이었어요. 야, 이 바닥 봐. 쓰레기 하나 없어. 제가 발끝으로 바닥을 가리켰어요. 릴리안도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대체 어떻게 유지하는 거야? 우리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과 정돈된 거리.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초록빛 공원들. 릴리안,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릴리안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뭐가? 우리가 듣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 한국은 살기 힘들고 환경도 안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게 아니야. 릴리안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뭔가 잘못된 정보였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냥 첫인상이 좋을 뿐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도 곧 바뀌었어요. 호텔에 도착하고 짐을 풀자 그동안의 피로가 몰려왔어요. 릴리안, 나 아직도 속이 좀 안 좋아. 제가 배를 살짝 문지르며 말했어요. 우리 약국 가자. 한국 약이 좀 다르려나? 우리는 근처 약국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깨끗한 내부와 정리된 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뭐 필요하세요? 약사가 우리를 보고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순간 저와 릴리안은 얼굴을 마주보며 놀랐어요. 인도와 중국에서는 약사가 퉁명스럽거나 장사하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저희 배탈이 좀 있어서요. 어떤 약이 좋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그럼 이 소화제를 드시면 되고요. 유산균도 함께 드시면 장 건강에 좋아요. 혹시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우리를 정말 환자로 대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약이나 추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태를 고려해서 약을 골라주는 거였어요. 와, 릴리안이 감탄하며 속삭였어요. 우리는 추천받은 약을 사고 약국을 나왔어요. 아르벨,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 릴리안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약사 같았어.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호텔로 돌아와 약을 먹고 쉬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나라가 아니야. 깨끗한 거리, 조용한 지하철, 친절한 약사. 우리가 중국에서 떠나기 전까지 생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릴리안, 우리 혹시... 제가 입을 떼자 릴리안이 고개를 돌렸어요. 뭘? 우리 한국을 너무 오해한 거 아닐까? 릴리안이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마도.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행은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아침이 밝았어요. 호텔 창문을 열자 서울의 맑은 공기가 느껴졌어요. 인도와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르벨, 오늘 뭐 할까? 릴리안이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냥 길거리를 걸어보고 싶어.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 좋지. 어제 본 것만 해도 신기했는데. 더 자세히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일지도 몰라. 우리는 준비를 마치고 호텔을 나섰어요. 거리를 걷는데 첫 번째로 놀란 건 신호등이었어요. 야, 사람들이 신호를 철저하게 지켜. 릴리안이 신기한 듯 속삭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무리 차가 없어도 사람들은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인도에서는 그냥 길을 건너야 했고,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뛰어다녔는데, 한국에서는 질서가 있었어요. 이거, 신기하네. 아무도 억지로 강요하는 것 같지 않은데, 다들 자연스럽게 지켜.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문화 자체가 그런가 봐. 대단한데? 그렇게 신기함을 안고 거리를 더 걷다가 두 번째로 놀란 건 길거리 음식이었어요. 냄새 대박인데? 릴리안이 한 포장마차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떡볶이, 어묵, 호떡 같은 음식들이 따뜻한 김을 내며 익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먹어볼까? 제가 물었어요. 릴리안이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어제부터 너무 궁금했어. 우리는 떡볶이와 어묵을 하나씩 시켜서 먹어봤어요. 와, 이거 뭐야? 엄청 맛있어. 입안 가득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가 퍼졌어요. 어묵 국물도 진하고 따뜻했어요. 길거리 음식인데도 깔끔해. 인도에서 먹었던 음식이랑은 완전 다르네. 릴리안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아. 여기 음식은 위생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음식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가게 앞에도 쓰레기가 없었고 사람들이 먹고 난 쓰레기를 알아서 버리고 있었어요.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걸까?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릴리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지도. 우리는 계속 걷다가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이야, 분위기 진짜 좋다. 카페 내부는 아늑하면서도 세련됐어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이 각자 노트북을 켜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커피 한 잔씩 할까? 제가 물었어요. 릴리안이 주문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야, 여기 주문도 전부 기계로 하네? 저도 가까이 가서 보니 셀프 주문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와, 이거 완전 편하네. 우리는 기계를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너무 친절한데? 릴리안이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한테 미소도 지어주고 서비스도 깔끔하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향이 깊고 부드러웠어요. 사실 인도나 중국에서는 서비스가 좀 그랬잖아. 릴리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맞아. 근데 한국은 서비스 문화가 엄청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한테 관심을 별로 안 가지잖아.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보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인 것 같아. 불필요한 간섭을 안 하는 거지. 릴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게 진짜 선진국인가 봐. 우리는 카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릴리안, 우리 한국에 대한 생각 완전 바뀌지 않았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릴리안이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 바뀌었어. 처음에는 한국이 그냥 조용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여기는 정말 체계적인 나라였어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뛰어난 서비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음식과 약.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르벨, 우리 일본 가는 일정 좀 조정할까? 릴리안이 문득 말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왜? 릴리안이 웃었어요. 여기서 더 오래 있고 싶어.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짜? 릴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한국이 너무 좋아졌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한국을 더 깊이 알아보자.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가 더 알아가고 싶은 나라가 됐다는 걸. 우리는 한국에서 더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원래 일정대로라면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했지만 마음이 달라졌어요. 릴리안, 우리 여기서 아르바이트 해볼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릴리안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진짜? 갑자기 왜?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 어떤 느낌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여기서 생활하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 릴리안이 고민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바로 일자리를 검색했어요. 다행히 외국인들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꽤 있었어요. 여기 봐. 카페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대. 릴리안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우리 딱 맞는데? 우리는 바로 지원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면접을 보러 가게 됐어요. 카페는 모던한 인테리어에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진 분위기였어요.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매니저님이 밝게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외국인 지원자는 처음인데 반가워요. 우리는 짧은 인터뷰를 했어요. 주 업무는 음료 서빙과 간단한 정리였어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매니저님이 물었어요. 릴리안과 저는 서로를 쳐다보다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바로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됐어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됐어요.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고 서빙 경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직원들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아르벨, 주문 들어오면 이 화면을 보고 확인하면 돼요. 릴리안, 커피 나갈 때 손님에게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면 좋아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손님들이 너무 친절했어요. 인도와 중국에서 가게 일을 하면 손님들이 퉁명스럽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커피 맛있어요. 손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니까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와, 여기선 일하는 게 힘들어도 기분이 좋아진다. 릴리안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인 것 같아. 몇 주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우리는 첫 월급을 받았어요. 아르벨, 우리 돈 받았어. 릴리안이 스마트폰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도 급히 확인했어요. 월급이 예상보다 많았어요. 이거면 한동안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카페를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우리, 이 돈으로 뭘 할까? 릴리안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자.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 근처 한복 대여점을 찾았어요. 한복 입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느껴보자. 처음 입어보는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화려한 색감과 부드러운 천이 몸을 감쌌어요. 아르벨, 나 어때? 릴리안이 거울을 보며 돌았어요. 완전 예뻐. 우리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어 다녔어요. 그 순간만큼은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느낌이었어요. 관광객들도 한복을 입은 저희를 보고 미소를 지어줬어요.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할 줄이야.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릴리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진짜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한복을 입고 걸어 다니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좁고, 사람들은 바쁘고, 살기 힘든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정직한 시스템, 맛있는 음식, 그리고 따뜻한 문화.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였어요. 릴리안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아르벨, 우리 한국을 떠나기 싫어지면 어떡하지? 저도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여기서 살아볼까? 그렇게 우리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한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가 됐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여행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한국에서 일도 하고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르벨, 우리 이제 일본 갈 거야? 아니면? 릴리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반짝거렸고 거리에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솔직히 말하면 난 여기 더 있고 싶어. 릴리안이 살짝 웃었어요. 나도. 우리는 처음부터 한국을 좋아했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해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기로 했어요. 우리 시장 한번 가볼까? 서울에는 현대적인 쇼핑몰도 많지만 전통시장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광장시장을 찾았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에는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우와, 여기 진짜 한국 같다. 릴리안이 신나서 두리번거렸어요. 우리는 빈대떡, 잡채, 호떡을 사서 하나씩 맛봤어요. 이건 진짜 최고다. 제가 바삭한 빈대떡을 한 입 먹으며 감탄했어요. 한국 음식은 계속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 릴리안도 감탄하며 떡볶이를 한 입 크게 먹었어요. 시장에서는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한 가게 사장님이 물었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 좋아요? 릴리안과 저는 동시에 대답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사장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많이 먹고 가요. 이렇게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였어요. 우리가 계속 도시에서만 있었잖아. 이제는 자연을 보러 가자. 우리는 남산에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니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와, 진짜 아름답다. 제가 감탄하며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서울은 단순히 높은 빌딩이 많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산과 강, 공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이런 도시가 있다는 게 신기해. 릴리안도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우리는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소원을 빌었어요. 뭐 빌었어? 제가 물었어요. 릴리안이 수줍게 웃었어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기를. 저도 살짝 웃었어요. 나도 같은 소원 빌었는데 한국에서 지내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웠어요. 질서를 지키는 문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따뜻한 정이 있는 사람들,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 이 모든 게 우리가 한국을 떠나기 힘들게 만드는 이유였어요.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표가 예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에 가기 전날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아르벨, 우리 진짜 떠날 거야? 솔직히 모르겠어. 우리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릴리안이 깊이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볼까? 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 진짜 해볼까? 제가 되묻자 릴리안이 씩 웃었어요. 응, 진짜 해보자. 우리는 비행기 표를 취소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한국어를 더 배우기로 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어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기로 했어요. 우리 정말 큰 결정을 한 거 알아? 릴리안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좋은 결정인 것 같아.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싶은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